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오늘은 호흡만 딱 떼놓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하기나 그리고 노래하기나 이런 것들은 연습을 따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호흡 연습만 따로 해도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노래할 때 말할 때 조금씩 이 호흡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편하고 즐겁게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법만 딱 떼놓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말을 할 때나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서 최대한 이제 코로 들숨과 날숨이 될 수 있도록 의식 단계에서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1번이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입으로 호흡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의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호흡이 입 호흡으로 바뀌게 돼요. 생활 속의 호흡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얕은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허스키 목소리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단계가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자세히 보면요, 뭔가 입으로 호흡을 들숨날숨을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식 가운데 내가 평상시에도 호흡을 코로 하고 있는지, 들숨과 날숨을 코로 하고 있는지, 그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코로 들숨과 날숨을 하는 그 빈도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숨을 마시는데도 왜 방법이란 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언어란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호흡을 많이 이제 안 쓰게 됩니다. 영아 때의 그 호흡이 가장 안정적인 호흡이거든요. 근데 그 영아 때의 호흡을 잃어버리죠. 언어란 걸 이제 하게 되면서 그냥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엄마가 쳐다보니까, 예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막 울어야지, 배힘을 막 주고 막 울어야지 엄마가 왔는데, 언어가 되면서 엄마 불러도 이제 엄마가 듣고 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빵빵하게 힘을 주고 얘기하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얘기하고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던 그 울음 때 썼던 그 호흡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타고 태어났던 그 호흡법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얕아진 이 호흡을 다시금 좀 더 깊은 호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떼놓고 연습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뺄 때는 입으로 후 빼주고 마실 때 코로 마시는데요. 이거는 의식 단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평상시보다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히 마시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호흡이 옆으로 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좀 명치가 갑갑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되거든요. 최대한 호흡을 마실 때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최대한 직선으로 호흡이 떨어지게 해야 돼요. 호흡이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깊은 호흡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 마실 때 항상 이런 방향이 유지되도록, 세로의 방향으로 숨이 들어오는 것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사람마다 마시는 공기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마시는 공기양이 작은 사람이 목 상태가 안 좋아요. 고음도 안 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숨 양을 우리가 더 많이 마시는 쪽으로 유도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마셔요, 숨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마신단 말이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마셔요.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숨을 많이 마시죠.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만 하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이만큼 마셨다면, 이만큼 마셨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 정말 이만큼밖에 안 마셔요, 숨을. 이렇게 마시고 막 얘기를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목이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양을 마시는 훈련을 함과 더불어서, 그 많은 양을 마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로 호흡, 세로 호흡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마실 때
이렇게 가로 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마시는 양이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채우면은 이런 개념으로 채워지겠죠. 물론 뭐 폐로 들어오지만 느낌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깊은 호흡이 되기 전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호흡이. 유실됐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 이렇게 되면 소리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바로 가로 호흡을 유도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뭔가 막힌 소리가 바로 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세로 호흡을 합시다예요.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이만한 양을 가로로 마실 때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런 모양을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마실 때보다 더 이렇게 깊이 차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로 호흡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숨을 마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교정해야 돼요. 세로로 호흡이 뚝 떨어지게. 호흡이 바로 세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호흡을 유도하는 방법이고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세로로 이렇게 길을 상상 속에 내놨어도 숨 마시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적으로 이렇게만 딱 차고 끝나겠죠. 그러면 또 깊이 있는 호흡이 됐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호흡에 길을 내놓고요. 그러면서 이 세로 통로를 호흡으로 채울 수 있게끔 호흡의 양 자체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말과 연결해서, 노래와 연결해서 훈련하기보다는 이렇게 호흡 양만 조절하는 훈련을 따로 하는 게 좋고요. 더불어서 그 호흡이 세로로 뚝 떨어질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것이 또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마시면 옆으로 호흡이 이렇게 날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가로 호흡이 된다라고 쉽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흡이 딱 떨어지는, 밑으로 딱 떨어질 수 있게끔 직선 호흡을 하는 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 연습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줘서 숨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잘 이렇게 세로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더 의식해서 한다면 더 잘 되겠죠. 그러면서 깊이, 느낌적으로 더 깊이 들어오겠죠. 안정적으로 폐에 공기가 들어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느낌적으로 표현하면은 정말 깊은 호흡을 유도하면 유도할수록 배 밑으로 느낌이 깔리고 그리고 정말 허벅지까지로도 느낌이 깔릴 수 있고 바닥까지도 느낌이 깔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유도하면서 세로 호흡을 신경 쓰다 보면은 깊은 호흡을 계속해서 개발을 또한 시킬 수가 있어서 그 호흡의 느낌이 정강이 막 바닥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최고음을 낼 때는 바닥까지 느낌이 진짜 그 느낌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또 테너들 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진짜 테너들 중에서도 바닥을 이렇게 찍으면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배도 같이 바닥을 향해서 어마무시하게 눌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래와도 이어서 연관되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연습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자기가 정말 소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에 막 6끼, 7끼, 8끼를 먹어보세요. 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래서 이걸 연습할 때도 자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적은 양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걸 연습한다고 엄청난 과호흡을 유도하면은 막 머리도 어지럽고 막 힘이 들어가서 이런 데가 막 아프고 또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소식을 하다가도 적당히 조금씩 더 먹어주면서 체급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기도 더 많이 마시는 훈련을 할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폐가 팽창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다가 갑자기 막 많은 공기를 채워서 막 몸에 무리를 주면은 몸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씩 숨 마시는 양도 그렇게 공기를 채우는 양을 조절하는 거, 이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훈련할 때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세요. 한 번에 엄청난 과호흡을 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따로 호흡 연습은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너무 심하게 한 번에 많은 공기를 끌어와서
몸에 무리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조심하면서 차근차근 호흡의 양을 늘려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요. 숨을 깊게 마셨을 때 배가 팽창을 하니까 배가 부풀어 오르니까요. 그 상태가 1.5초 정도 유지되게 하고 나서 다시 후 입으로 빼고 다시 마셔주고 1.5초 정도 머물러 줬다가 빼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팽창시켰다가 빼고 팽창시켰다가 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꼭 잠깐 그 상태를 머물게 하는 그 1초나 1.5초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머리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호흡을 유도했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직선호흡을 하라고 했는데 또 막 이렇게 채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제가 예전에 다 짚어놓고 넘어간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숨을 가지고 훈련을 할 때는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어깨 절대 올라오면 안 되고, 여러분들. 가슴 팍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체킹을 하시면 돼요, 스스로. 그래서 거울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핸드폰 설치해놓고 또 숨 훈련 할 때 자기 자세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어깨를 자기가 이렇게 실제로 좀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또 잘 돼요. 여기를 누가 눌러줘도 호흡이 잘 되는데 혼자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좀 깊이 호흡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됩니다. 이것도 막 너무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여기를 눌러주세요. 내가 누르는 느낌이 느껴질 만큼. 그리고 이게 올라오려고 할 때 여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정도를 가지고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뜨지 않는 한에서 가슴팍이 올라오지 않는 한에서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흡만 딱 두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건강도 좋아지겠고 노래할 때 말할 때도 접목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만 딱 두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훈련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들.